다음은 서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현입니다. 저는 금융창업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지난 정책관입니다. 추경 때부터 계속해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에서의 창업 생태계와 창업 관련 사업이 올바로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굉장히 열심히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높은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고 목표도 높게 잡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은 첨부 서류 페이지 116쪽 125쪽, 135쪽에 있는 플라이아시아 2023과 컴업 2023 개최 지원 그리고 넥스트라이즈 연계 행사 지원을 조금 통합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플라이아시아 얼마 전에 잘 마무리하셨는데 15억 1천만 원이 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업 VIP 2022도 9천만 원 들여서 둘 다 추경 때 올라와서 약 3개월 만에 준비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16억 정도가 투여가 됐는데 왜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측했던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라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창업 생태로 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불경 동남권 쪽으로 뭔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였고, 그보다 더 확장시킨 게 이제 아시아 창업 도시 간의 또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한 행사로서 지금 마련됐던 부분이고, 컴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시작된 지 좀 몇 년 됐지만 나름대로 서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성황리에 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쪽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아니면 연사들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부산에서 별도 행사를 지금 가졌던 부분입니다. 네, 창업 생태계를 좀 확장하고 부산에도 그런 기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인데 결국은 여기서 스타트업이 빠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부산을 포함한 전국 스타트업이 사실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분벼야 되는 것이 핵심일 텐데 이번 플라이아시아에서 본 의원이 한번 가서 봤던 결과로는 BNK나 IBK 창공 그리고 포스코와 같이 이렇게 벤처 투자 부스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부스는 굉장히 소규모였습니다. 플라이아시아에 전시됐던 스타트업 개수 몇 개입니까? 좀 자료가 지금 제 자리에 두고 가지고 좀 이따 네, 알겠습니다. 상당하지는 않았던 제가 수겠지요. 알기로 말씀드리기로는 일반 참관객들이 한 11,000명 정도 왔었고, 스타트업은 부스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한 1,100명 정도가 지금 등록한 기록이 관계자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투자자는 스타트업 한 400, 창업가가 있을 수 투자자는 한 있고 400개 이상이 네네. 등록이 그래서 그 됐었고.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플라이아시아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냉철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관님께서는 현재 스타트업에게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보십니까? 지금 2023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시장 상당히 지금 혹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한기입니다. 지금 예. 생존이 굉장히 문제인 이 시기에서 그런 플라이 아시아가 사실은 붐업을 조성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생존이 문제인 스타트업들은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좀 여쭙고 싶고요. 운영 문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운영상 문제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행사 당일 참가 등록도 원활하지 않았고 글로벌을 외치는 상황에서 패널들의 영어 사용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 그리고 유명 초청 연사가 강의하실 때 청중이 거의 없었던 결례도 있었고요. 그때 부스 투어나 이런 게 같이 겹치면서 그랬던 부분, 그리고 그 외 포럼에도 현장 청중이 거의 없었던 상황, 이게 과연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참가한 패널들이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인상이 있어야 다음에도 다시 참가를 하게 되실 텐데 해외 초대 연사들의 비행기도 지연이 되면서 환승편 탑승 문제도 발생을 하였고, 시간이 돈인 A씨나 V씨를 1대1 네트워크 미더에 급하게 초청을 해놓고 아젠다도 없거나 매칭을 해놓은 스타트업이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파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15억 규모의 예, 행사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준비하실 때 저희가 운영상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볼 거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3에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반복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심도 있게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투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표를 좀 들고 있는데 정량 지표로만 따지면 지금 투자 확정만 12개사에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투자 의향이 한 78개사에
한 400억 가까이가 투자 의향이 투자 의향은 의향이라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아직 투자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된 부분으로 이제 예. 나중에 성과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면 플라이아시아 할 때 등록 카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참가자 기관이 아마 나올 겁니다. 주체 및 주관 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스타트업인지 투자자인지 이게 구분이 될 텐데 그거 표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컴업 2022와 넥스트라이즈로 좀 연결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컴업 2022는 4명의 연사가 참석해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9천만 원의 행사였고 5명이었나요? 5명의 연사. VIP 그 행사였습니다. 굉장히 조금 액티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트워킹도 없이 조금 일반적인 강의에만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뭔가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나름대로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워낙 뭐 좀 이분들이 인지도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있는 분들이라서 인지도가 높은 강사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의지가 있다면 서울에 올라가서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기회를 부산에 주겠다라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9천만 원이라는 시민의 예산이 투여가 될 때는 그에 대한 기대 효과와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들과의 상호 교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방안이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뭐 9천만 원이 저희들이 투입이 된 부분이지만 행사가 지금 2개 시기로 나눠져 가지고 2군데 행사가 열렸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컴업 스타즈 워크숍이라고 이제 스타즈로 지정되신 분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같이 또 네트워킹을 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좀 앞서 말씀드린 컴업 VIP 컨퍼런스가 이제 5명의 연사가 오셔가지고 뭐 강연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네, 소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022 컴업에 대한 그 서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컴업에 대한 평가는 혹시 공유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세히는 좀 안 들어봤지만 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붐이 업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정적인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부산으로 내려올 때는 혹은 부산의 유치를 확정을 짓는다고 할 때는 또 달라져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하게 사단법인 코스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지하고 계신지 좀 확인해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시는 부분이 그쪽 지금 주최하는 기관에서도 보면은 뭐 나름대로 4년인가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부산에서 한번 행사하는 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대 행사, 뭐 별도 행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산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내년에도 추진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이거 넥스트라이즈 연계 행사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왜 본 예산에 올라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저희 그게를 안 짜졌지만은 이게 내년 6월에 지금 열리는 시기가 6월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추경으로도 막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추경으로 가려니까 너무나 좀 급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본 예산에 올린 겁니다. 넥스트라이즈 주최 기관이 어디이죠? 산업은행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무역협회입니다. 무역협회입니다. 양 기관하고 소통하셨습니까? 이야기는 좀 나눠봤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뜨미지근한 반응이라서 저희들이 본 의원이 무역협회 넥스트라이즈 본부와 소통을 해본 결과로는 현재 부산시의 이야기일 뿐 옵션조차 없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는이 부산에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는이 온다고 해도 넥스트라이즈 부서 자체는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부산시만의 의지로 이렇게 본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저희들 의지가 반영됐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뭐 저희들이 이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올리시면 됩니까? 근데 저희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부산 행사가 무산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그분들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별도 행사를 또 한번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들어볼 컴업 계획입니다. VIP 행사와 동일하게 넥스트라이즈에 참여하는 그냥 패널들이 그저 부산에 와서 일부 강의를 해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 패널이나 연사를 불러서 그냥 강의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창업 생태계 조성과 연결이 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넥스트라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유치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컴업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똑같습니다. 컴업, 넥스트라이즈, 트레이 브리딩이야 서울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못 들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컴업하고 넥스트라이즈는 이제 뭐 정부 기관과 이제 민간 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 종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참여하느냐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행사 자체에서는 그죠? 근데 사실 지금 플라이 아시아에서도 그 다음에 컴업 VIP 행사에서도 우리는 젊은이들의 그리고 창업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더 폭넓은 참여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처음이라서라기보다는 컴업이라는 브랜드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고 뭔가 정적인 이런 행사에 대해서 창업 생태계에 대한 것이 과연 이 생태계 내실화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은 지극히 행정적인 전시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데 뭐 이거를 전시행정이라고 보실 거는 아닌가 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넥스트라이즈는 지금 예, 예. 이미 준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대한 계획도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섭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본행사가 다 준비가 되고 있는 넥스트라이즈와 소통이 안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지금 부산에서 할 거다라고 의지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 입장은 넥스트라이즈 서울에서 개최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뭐 그 별도 행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딱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컴업과 동시에 예. 그냥 일부 행사처럼 그냥 브랜드만 들고 와서 그 안에 별도의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그게 계획입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본 행사와 함께 이번 컴업 2022 하신 것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부산시는 도대체 스타트업 생태계 관리 기준하고 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으시길래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이시나요? 관리 기준이나 지표가 무엇입니까? 근데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미드업 행사나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지금 이 모든 행사들을 다 스타트업 생태계 내실화에 대한 부분으로 넣으셔가지고 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식 축적 지표, 네트워킹 지표, 생태계 활동성, 인재 양성, 자금 조달, 시장 진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 기준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좀 별도로 그런 거는 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CB인사이트라는 곳에서 101개의 스타트업 관련된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스타트업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의 원인 1위는 투자금이 아니라 시장성이 없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42%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산시가 그럼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셉을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행사를 유치를 하셔서 이 방향을 만들어내시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모태펀드도 지금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모태펀드도. 모태펀드 금액이 삭감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주도 성장해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계를 마주했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체만을 성과라고 보지 마시고 이 생태계를 좀 통합적으로 보는 데 질문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질문은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